안녕하세요. 장동건 미래스탁의 박시장입니다. 6월 10일 증시 마감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701.17포인트 0.79%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면서 기관이 5680억을 순매도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178억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은 864.71포인트 0.17% 외국인이 순매도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1416억 외국인 순매도했고 기관은 980억을 순매수했습니다. 미국의 금리나 기대감 후퇴에 기관이 매물을 내놓으면서 코스피는 2700선 최후반까지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는 이 견조한 고용지표에 미 중앙은행의 이 금리 인하 명분이 약해지면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었습니다. 실업률이 높아졌음에도 이 견조한 고용지표에 올해 연준의 통화정책 완화 명분이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ECB가 금리 인하 첫발을 떼면서 한껏 부풀었던 이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가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여파도 우리나라 증시도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달러 환율은 1376.00, 0.78%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신규 고용 지표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테마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테마 시장은 전력 설비, 전선, 스마트 그리드 관련 종목들의 오후에 힘이 좋았습니다. 한국전력이 41조 원 규모의 인도네시아 송정망 구축 사업 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한전산업상학과, 재롱산업상학과, 세명전기상학과, 보성파워텍, 제일렉트릭, 재롱전기, 현대엘렉트릭, 일진전기 등 전력설비, 전선, 스마트 그리드 관련 종목들이 오후에 급반등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한국전력공사가 41조 원 규모 인도네시아 송정만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전력공사 본사에서 PLN, 지멘스 에너지와 인도네시아 섬들을 연결하는 초고압 직류 송전 HVDC를 설치 사업하는 하는 것을 이제 전력 분야 신기술 신사업 공동 추진 업무 협약 MOU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 MOU를 통해서 새 회사가 지멘스 기술의 한전 송배전 설비 운영 능력을 접목해서 인도네시아 핵심 섬인 자바섬과 수마트라 섬을 HVDC 초고압 직류 송전으로 연결하는 사업 추진에 협력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능형 전력 계량 시스템,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 변전소 예방 진단 시스템 등 에너지 신기술 협력 사업 발굴도 함께 나서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전 사장은 총 연장 2만 킬로의 HVDC 초고압 직류 송전을 해상과 육상으로 연결하는 큰 사업으로 전체 사업 규모만 300억 달러, 약 41조 원에 이른다면서 오늘 MOU를 기반으로 실제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름과 음식료 업종 관련 종목들이 힘이 좋았습니다. 글로벌 K푸드 인기가 지속되고 있고 때이른 폭염 예보 등의 빙그레, 롯데 웰푸드, 파세코, 신일전자, 혜태제과식품, 크라운제가, 동서, 오리온 등 여름 그리고 음식료 업종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불닭볶음면, 만두, 냉동김밥 등 이 글로벌 K푸드 인기가 지속되고 있고 국내 기업들의 실적도 우상향하고 있는데 예년보다 폭염이 빨리 찾아오면서 관련 기업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전국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시작될 전망인데 대구 등 남부 내륙 지역이 최고 기온이 33에서 34도까지 오르면서 폭염이 나타날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평년 6월 중순 최고 기온이 25에서 29도였는데 기상청은 전일 예보에서 이날부터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고 체감 온도도 31도 안팎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야외 활동 시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기차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의 일부 종목들이 반등이 있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1월과 5월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 역대 최고 소식과 유럽이 이번 주 중국 전기차 관세 부과 방침 통지 전망 소식에 SKC, LS 머티리얼즈, 삼화전기, 강원에너지, 엠플러스, 신흥 SEC, NC스, 덕산테코페아 등 전기차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의 오늘 반등이 좋았습니다.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미국에서 판매된 전기차 43만 7,246대 중에 현대 기아 전기차가 11.2%에 해당하는 4만 8,838대를 집계가 했는데 현대차가 기아가 최근 5년간 1월에서 5월 기준인데요.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을 꾸준히 높여왔습니다. 미국 전기차 시장 1위 테슬라와 현대차 기아의 점유율 격차가 5년 새에 약 33% 정도 줄었고 현대차 그룹이 미 조지아주에 짓는 이 전기차 전용 공장 메타플랜트가 내년에 본격 가동되면 미국 내 점유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영국의 일간 가디언이 유럽이 EU가 12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조사를 마무리를 하고 중국 측의 관세 부과 방침을 이제 사전 고지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는 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후 유럽이 지난해 10월부터 중국이 자국산 전기차에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해서 유럽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유럽산 제품의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조사를 진행해 왔는데 집행위가 이제 불법 보조금을 받은 중국 전기차 때문에 유럽산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으면서 조사 이후에 중국 전기차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자력 발전 종목도 일부 반등이 있었는데요. 미국의 온전 설비 용량 확대 추진과 체코, 영국 등 온전 수주 기대감 소식에 보성파워텍, BHI, 서전기전, 에너토크, 효성중공업, G2파워, 우진엔텍, 한신기계 등 온전 관련 종목도 반등이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엄청난 전력량을 감당하기 위해서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소 설비 용량을 최소 3배 이상 늘릴 예정인데요. 미 에너지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조지아주에 있는 이 원전 4호기를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이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려면 원전 설비 용량을 최소한 3배로 늘려야 한다면서 이제 이 기가와트시 를 확보했으나 198기가와트만 더 추가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 완전 폐기 선언과 함께 추가 원전 건설 계획을 밝히면서 해외 원전 수출에도 청실호가 켜졌는데요. 최근 정부가 내놓은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초안도 AI와 데이터 센터,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서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대형 원전 3기와 소형 모듈 원전 SMR 1기 등 4기의 신규 원전 건설을 정부에 제안한 가운데 이르면 이달 30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 결과가 나올 전망이어서 한국의 수주전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울러 추가 원전 건설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영국도 공략 가능한 시장으로 꼽히고 있는데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 중인 영국 원전 기업단이 오늘 11일부터 나흘간 한국을 방문할 예정으로 국내 원전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방산주 관련 종목들이 오늘 반등이 있었는데 한반도 긴장이 구조가 되면서 코츠테크놀로지, 한컴 라이프케어, LIG 넥스원, 빅텍스페코 등 일부 방산 종목들이 반등이 있었습니다. 반등이 있었고 또 차익 실현도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 추정 물체를 재차 살포했습니다. 정부가 전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제기하면서 이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제각에 즉각 대응했는데 대통령실은 이제 긴급 안전보장 NSC 상임위원을 열어서 대북 확성기를 설치를 하고 방송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국민의 불안과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면서 우리가 취하는 조치들은 북한 정권에는 감당하기 힘들지라도 북한은 군과 주민들에게는 빛과 희망의 소식을 전해줄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군이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6년 만에 재개하자 북한은 새로운 대응을 언급하면서 이협에 나섰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전일 저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여기 배포한 담화에서 만약 한국이 국경 너머로 삐라 살포 행위와 확성기 방송 도발을 병행해 나선다면 의심할 바 없이 새로운 우리의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또 엄포를 놓는 모습이었습니다. 호주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소식에 필리핀과 호주산 닭고기 등의 수입 금지 소식에 육계 관련 종목들이 상승이 있었습니다. 마니커, 하림, 팜스토리, 체리브로 등 6개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는데 필리핀 농업당국이 전일 설명을 통해 지난달 23일과 25일
호주 빅토리아에서 H7N3와 H7N9 이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각각 발견됐는데 호주산 가금류 수입을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성명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이전에 도축되거나 생산된 호주산 가금류만 수입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호주는 필리핀의 네 번째 닭고기 수입국으로 필리핀이 지난 4월에만 닭고기 5,365톤, 병아리 46,987마리, 종란 3780개를 호주로부터 수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 등의 기술주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삼성 SDS, 삼성 SDI, 삼성전자, 주성엔지니어링, DIT 등 인터넷 IT 대표, 그리고 반도체 대표주 기술 성장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제 뉴욕 증시가 올 비농업 고용 지표가 견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한 영향으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이 여파로 이제 기술주들이 다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공정위가 확률형 아이템 조작 의혹 조사 진행 소식에 게임, 모바일 게임 일부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넷마블, NC소프트, 컴투스, 이메일 등 게임, 모바일 게임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는데 상위 13곳 게임사 중 카카오 게임즈, W 게임즈, 펄 어비스를 제외한 모든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치를 받았거나 조사받는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확률형 아이템 고지 문제와 슈퍼 계정 의혹에 게임업계가 공정위에 집중 포화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게임업계 등에서는 2023년 작년 매출액 기준 상위 13개 게임사 중 넥슨과 넥마블 등 두 곳에 대해 공정위가 기조치했고, 크래프튼, NC소프트, 컴투스, 그라비티, 이메이드, 네오이즈 홀딩스, 네오이즈, 웹진 등 8곳에 대해서도 최근 현장 조사를 진행한 이후에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160억 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던 넥슨의 공정위 상대 취소 소송은 이런 유형 사건의 선례이기에 내부에서도 주목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이제 서울고등법원 제6-3 행정부에 배당돼 재판 절차가 넥슨에 대해서 공정위 상대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동원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끝으로 장동원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아래 보면은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중 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도 모두들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